안녕하세요. 구슬수학의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학원, 과외, 공부방 등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원 경력도 있고 과외 경력도 있고 공부방 경력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내신 30점을 찾아온 친구가 100점을 받게 해준 경험이 있고, 과외를 하면서도 50점에서 시작해서 100점을 받게 해준 경험이 있어요. 공부방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1 때 내신 4등급에서 만나서 고3 때 수능 1등급을 받게 도와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들과 상담해보면 어떠한 기준 없이 주변에서 그 학원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친구 따라 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사교육을 선택하시는 사례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교육비는 사교육대로 쓰시고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기준을 세워드리고 이 기준으로 사교육기관을 선택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원, 과외, 공부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각 기관에 적합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나라에서 실력 좋은 유명한 선생님들이 강의해 주시는 온라인 강의인 인강이 있는데 왜 굳이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찾고 계신가요? 이유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기본, 응용, 실력, 심화의 내용까지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잘 관리하여 학습하여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혼자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기관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리여야 해요. 학원에서는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과외는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공부방은 어떠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학원의 장점은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레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반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 계획표가 있고 그 강의 계획표대로 진도가 정확한 날짜에 끝나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방학에 특단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방학 동안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학원의 단점은 꼼꼼히 개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틀린 문제나 숙제 등의 체크가 소홀할 수 있고 개인의 맞춤 진도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까지 공부하고 학원을 찾아갔는데 학원에서는 C라는 진도를 나가고 있으면 B는 건너뛰고 C부터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외의 장점은 개인 맞춤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나 틀린 문제에 대한 체크가 세 가지 기간 중 가장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했을 때 당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1 과목에서 삼각함수만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만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면 맞춤으로 수업을 받아서 관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강의 계획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강 등의 방학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문성은 선생님의 경력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과외이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하고,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대학생들에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은 대학생이 단순히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과에 갔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사실 공부를 못하다가 잘해본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과외를 통해 관리받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나에게 개인 맞춤으로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친구들이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공부방의 장점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개인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공부방의 형태는 운영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1대 다 수업인 학원의 형태나 1대1 형태인 과외 형태는 제외하고 1대 소수의 수업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강의 계획표를 가지고서 시작하고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수의 인원에 맞는 특강 프로그램도 방학 동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개인 맞춤 관리도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어려워한다거나 하면 개별 숙제를 따로 내주면서 소수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단점은 각 학년의 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레벨에 맞는 반이 세분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수의 학생이 모여있고 1대1 수업이 아니다 보니 각 수준별 학생을 그룹핑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기관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면 레벨에 맞는 반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강의 계획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방학 중 특강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에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원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또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관리받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과외는 개인 맞춤에 특화되어 있어요. 원하는 진도와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외는 그래서 최상위 학생이나 최하위 학생들에게 적합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학생들은 사실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모르는 내용만 선생님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최하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개념조차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때그때 질문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개인과외에 적합해요. 세 번째로 공부방은 개인 맞춤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개인 관리가 잘 되는지 강의 계획표와 특강이 있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레벨에 따라 반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반에 있는 소수의 인원이 어떤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고 싶은 공부방의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내가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은 자기 관리가 어려워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 의지는 있는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찾으면 도움받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곳이에요. 소수의 인원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신 4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오른 친구가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어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화면 위쪽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찾으셨나요? 지금 내가 필요한 관리에 따라 학원, 과외, 공부방을 적절하게 선택하시고 도움을 잘 받으셔서 수학 점수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나 대학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열정과 관심입니다. 학원이든 과외든 공부방이든 선생님이 학생에게 얼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학생을 사랑으로 이뻐할 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도와준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항상 고민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춰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2020년 수능을 치르고 이번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고 연세대 영문학과를 합격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에 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과목들은 잘하는데 수학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꿀팁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